안녕하세요. 2차 기본 강의 개강하겠습니다. 요 기본서에다가 필기한 내용은 그대로 카톡방하고 벨타스쿨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허법 개정 이력은 필요 없습니다. 상표에서 경과과정 참고해서 국법 적용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 제가 아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 실수하신 거고요. 원래는 산인공에서 공고하는 시험 범위가 현행법입니다. 개정 이력은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현행법에 따라서 푸시면 됩니다. 특허에서는 국법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요. 상표는 날짜를 체크를 하지 못하시고 국법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실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절대는 안 나올 거예요. 특허법 목적은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안지에 쓸 게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절차. 기본서에다가 조문도 넣어놨으니까 이거 1차 때 까먹었던 거 리마인드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조문 리마인드 한번 할까요? 절차 능력. (1차) 시험에나 나오지 2차 시험엔 거의 잘 나오진 않습니다. 낼 문제가 없어요. 3조, 4조, 5조. 제가 지금 그 사례제인드부 1번 해설은 올려놨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2번, 3번 똑같이 짧게 올릴 겁니다. 잘 때마다 유튜브 틀어놓으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그 줌 미팅 할 때 또 2번 촬영을 해놓을게요. 또 보시고. 이게 사례제인드부 1번에다가 해설을 올려놓은 건데 그거 뜬금없이 18세에 써있다.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3조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막 지저분하게 2차 시험은 안 나올 겁니다. 나온 다음 미성년자예요. 거기에 굳이 어색하게 나이가 써있다? 예, 체크하시면 됩니다. 4조는 아예 낼 문제가 없어요. 1차 시험에서는 비법인 사단이 할 수 있는 절차는 하면서 권리능력 필요한 절차냐 아닌 절차냐 구분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뭔지 알죠? 비법인 사단은 대표전환 관리인이 정해져 있어도 추론 절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추론 절차는 특박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1차는 나오는데 2차는 그렇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4조는 아예 2차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비법인. 5조도 이미 했네요. 사례제인드부 1번 문제. 굳이 어색하게 미국에 거주 중이다. 일본에 거주 중이다. 중국에 거주 중이다. 이게 제외자입니다. 제외자라는 것은 한국에 주소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거주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것은 얘 두 개입니다. 나이 나오거나 거주 중인 국가 나오거나. 미성년자는 무유사유고요. 제외자는 반려사유입니다. 이 목차 많이 알아두세요. 사례제인드부 하면서 연습 많이 할 겁니다. 사유 절차. 사유 절차로 이 목차 하는 거. 사유 절차. 흠결 사유 절차. 무슨 사유 절차. 이게 사유야. 그 다음에 절차. 청장님께서 보정명령하고 끝까지 보정서 내지 않으면 무효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반려유 통지하고, 물론 심판 절차면 심판 원장님이 하시겠고요. 반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례제인드부 1번에서 했었네요. 보론. 3조 같은 경우는 법정대리인 선임을 통해서, 법정대리인 보정을 통해서 하자치유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보정된다는 게 해당 서면에 법정대리인 기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추인 효과가 있어갖고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제외자는 특허관리인 선임하는 보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려사유는 보정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보론.
다 했다. 0.1초. 요거. 생각해보니까 1번 문제에 다 있었네요. 외우시라고 네모박스도 쳐드릴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206조 있는데요. 이거 나온다면 쉽게 나옵니다. 얘도 사례제 인드북에 다 있어요. 진입, 이게 PT에서 파트 3였습니다. 203조 서면 내면서 각종 번역문. PCT에서는 명사절말을 쓰지 않아요. 발명 설명 청구부 및 도면 요약서 번역문에 PT 19조 34조 보정했으면 이거 번역문들. 얘를 낼 때에는 특허관리 없이도 가능합니다. 기준일 지나고 2개월 이내는 선임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취하됩니다. 요거 파트 4 특례 문제. 봐봐, 이것도 1차 스타일이거든요. 2차엔 잘 내질 않는데요. 그냥 한국 출원해서 제자가 특허관리 없이 출원했습니다. 그럼 반려의 통지 받고 반려받는 거지 보론, 특허관리 선임 보정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한국에 출원한 게 아니고요. PCT 출원한 걸 한국에 진입합니다. 처음에 특허관리 없이 제자가 진입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거 대비. 뭔지 알겠죠? 처음에 특허관리 없이 출원합니다. 반려의 통지. 처음에 진입할 때 특허관리 없이 합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특허관리 없이 출원했습니다. 특허관리 선임을 통해서 하자치우가 안 돼요. 여기 처음에 진입할 때 특허관리 없이 했습니다. 특허관리 선임하는 게 가능해요. 기준부터 2개월 안에. 이 대비. 그 정도가 여기 문제 다다. 근데 나온 적은 없다. 2차 영어로. 우리 그리고 새록새록 기억나죠? 1차 때부터 2차까지 제가 항상 강조한 게 교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대비다. 대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출원했을 때랑 한국에 진입했으라. 의치지. 우리가 2차는 공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답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차 뽑을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답안 작성입니다. 이 답안 작성할 거는 아이락 구조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상표 판례도 올려드렸는데, 상표 판례도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다만 상표 판례가 항상 우리 시험 답안지처럼 나오진 않아요. 좀 간단한 사항 같은 경우는 너무 짧게 나와서 여러분들은 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아이락 구조가 그나마 있는 것들 위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있진 않을 거야. 그런 판례가 나오면 올릴 거니까. 그거 자주 보라 그랬습니다. 아이락 구조 연습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 요지. 판결문에서는 쟁점의 정리 뭐 이렇게도 하고, 이규 교수님께서도 뭐 쟁점의 정리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문제유지란 말 많이 씁니다. 이게 이슈, 두 번째 의, 세 번째 룰, 판단 기준, 네 번째 어플리케이션, 구체적 판단, 그 다음 컨클루전, 결론, 답안 작성이 이거 의의할 거, 판단 기준 할 거, 잡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결론 잡을 때는 할 게 아니야. 할 게 아닌 건데, 우리 지금 2차 기본 강의에서는 1차 때 까먹은 걸 리마인드 좀 하면서 나중에 답안 작성할 거 좀 터치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제가 계속 상담을 해보니까 취향 차이더라고. 어떤 분들은 답안 작성할 거 의의나 판단 기준을 기본서로만 외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리젠드부 외우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추천을 보통 사리젠드부로 더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예 시험용으로 요약된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사례제핸드북처럼 돼 있는 거 말고 쟁점이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돼 있는 걸 좋아한다는 하신 분들은 기본서로 외워요.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런 거, 의의는 답안지에 의의 목차에 쓸 거거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미 했던 사례제 1번 목차에서 1번 문제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그걸 쓸 때 의의를 이 기본서로 외우셔도 되고 사례제핸드북으로 외우셔도 되고, 그거를 지금부터 기본 강의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걸로 체크를 해두세요.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은 결론 먼저 잡는 게 더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 그리고 우리가 사례제핸드북 무조건 외울 거잖아. 외울 거지만 기본 강의 복습도 하셔야 되니까 같은 의의가 있을 때 난 이걸로 외울래 저걸로 외울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외울 때 도움되라고 몇 개 좀 잡아드릴게요. 절차 능력이란 당사 스스로라는 게 대리인 없이 혼자서라는 소리예요. 혼자서 절차를 유효하게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거예요. 혼자서, 대리인 없이. 특허법은 원하는 절차 진행이라는 게 3조는 멍청하기 때문에 너 저 실수할 것 같고 진행도 안 된다 이거고요. 오히려 3조는 여기다. 행위무능자 보호라는 게 이쪽이 다 방식사유인데, 방식사유는 보통 특허청이나 심판원이 편하려고 만든 건데요. 3조 같은 경우는 너 불쌍하니까 봐줄래도 하나 있습니다. 행위무능자가 3조. 나머지 비법인이나 제외자가 너네들하고는 하기 귀찮으니까 원활한 절차 진행에서 누구 데리고 와라. 요거. 제가 이렇게 내막을 잡아 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3조, 4조, 5조 아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흥결시 취급이라는 게 저거예요. 절차. 이것도 우리 사례제핸드북에서 이미 연습을 했습니다. 얘가 절차. 이 앞쪽이 사유.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네. 각각 있네요. 각각 사유 절차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본서에 써 있는 문장도 답안지화를 통해서 종적으로 뭐에다 쓸지를 잡아 드릴게요. 여기 써 있는 문장들이 사유 절차로 구분해서 답안지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서 또 외울 건 외우면 된다는 소리예요. 사유 절차.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을 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을 수 없다가 46 위반 사유라는 소리고, 그때 절차는 보정명령하고 무효로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사유 절차, 사유 절차.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일하게 있는 판례가 이건데, 이거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거 1차에서도 안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 1차 판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산 멘션 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강약 조절해도 됩니다. 각색도 할게요. 실제 사안 조금 각색하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공동 추론했고, 갑한테 거통이 나왔어요. 이거 보통 추론인 중에 제일 먼저 위에 써 있는 애한테 보내주거든요. 그 여러 명한테 친절하게 보내주지 않고 제일 위에 써 있는 한 명한테 줍니다. 근데 여기서 갑은 이제 야 한국에 없다. 을이 의견서 보정서 내면서 대신 나 주소 여기니까 이제부터는 여기로 보내라. 이걸 여기다가 써놓은 거야. 근데 이 당시 을은 제외자였어요. 야 이제 갑이 해외로 가고 내가 한국으로 좀 들어올 거니까 여기 주소 써라. 다만 난 지금 아직은 제외자인데. 특허청에서 이 의견서 보정서 받던 여전히 거절이 극복되지 않아서 거절 결정을 했는데 또 갑한테 보내.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이제 갑 없으니까 나한테 주소 쓰라고 했는데 갑한테 보내니까 갑이 없대. 그 주소 불명으로 공식송달해버려.
요 문제야. 여기서 완 이 공시송달 부적법하다. 얘도 2차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시송달 하려면 공동초론 전원의 주소가 불명일 때만 하는 거지 일부 한 명만 불명일 때 공시송달해서는 안 된다. 완. 그 다음에 투하면서 나온 게 이 판례인데요. 여기서 특허청이 야, 나 공시송달 내가 왜 문제인데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일단 갑한테 보내봤고 을은 이 당시에 여기다 뭐 주소를 썼다고 하는데 을은 원래 제외자여서 이 서류 내가 받지도 않았어야 돼. 여기다 무슨 주소를 써서 여기 보고 나보고 보내라고 하는데 얘는 제외자에서 이 서류 내가 받지도 않을 수 있었어. 근데 내가 받아준 건데 뭐하러 내가 여기 써있는 내용을 보냐? 특허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지 알겠죠? 심판소송 뭐라도 그냥 막 말싸움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례가 아무리 반려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너네가 하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수리를 했다면 나중에 그 하자를 지적하지 마라. 이 당시에 특허 관리인 없이 제외자가 서류를 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너네가 그냥 넘어갔다면 그게 이거야. 그게 절차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게 니들이 원활한 절차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니들이 불편하더라도 넘어갔다면 끝났다 이거야. 불편하도록 넘어갔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여기 분명히 주소지 써놨기 때문에 갑한테 송달이 불명되면 여기에 주소지로 한번 송달을 해봤어야 된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공시송달 넌 무조건 잘못한 게 맞다. 에서 나오는 투룸 플레이. 반려사유가 있어도 수리하고 넘어갔다면 나중에 그 받을려 사유 하자라고 주장 못한다. 여기 판례입니다. 간단히 읽어보세요. 전혀 안 중요한 거니까. 됐어요. 3조, 4조, 5조였습니다. 절차 능력이었습니다. 2차는 생각보다 심플하게 넘어가면 돼. 1차에서는 여기서 막 별 사안 더 주고 심사 기준 더 주고 하는데 2차 절대 안 나와 그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 우리가 1차 때 본인 능력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 능력 정리했습니다. 얘도 1차용이에요.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나누고 법정은 친권자, 후견인 또 나눠서 위로 갈수록 권한이 큽니다. 얘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고요. 얘는 후견 감독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어택 들어온 거, 상대방이 어택한 심판 재심 또는 특허 취소 신청, 요거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3조 2항이라고 쓸게요. 임의 대리는 모든 것을 위임장 받아야 됩니다.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 얘는 아무 서류 안 내도 되는데 얘는 동의서 내야 되고 얘는 위임장 내야 된다 이거야. 물론 아무 서류 안 내도 된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내가 부모님이라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내야 되는데요. 이것처럼 동의서나 위임장처럼 너 이 일 해도 돼 라는 서류는 필요 없다는 소리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위임장 내야 되고요. 출전투 신청 후 불복은 특별위임장 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당했는데 사실 2차 시험에는 이것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뭐 강약 조절하세요. 여담으로서 말씀드리면 1차 시험에도 사실 이건 나온 적 없어. 이거 특별위임장 내는 게 본인한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깐깐하게 보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깐깐하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뭘 당했냐면 뭐 하나 취하했어요. 취하하면서 그 위임장 하나 냈습니다. 내가 거기 그 특별위임장이니까 취하 절차 써놨어. 조윤 중 취하 절차 하게 해준다. 근데 이게 보정명령 날라온 거야. 이게 왜 보정명령 날라온지 알 때 위임장에 도장 찍은 게 특허청에 그 기억나세요? 고유번호. 특허 고객번호, 고유번호라고 하는데 고유번호 신청할 때 거기에 내 인감도장도 등록해 놓습니다. 그게 내 주소지 등록만 아니라 내 인감도장도 등록을 해 놓는다고. 그 고유번호 등록할 때 인감도장하고 네가 지금 가져온 특별위임장의 인감도장하고 다르대. 이것까지 봐요, 특별위임장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는 그런 도장도 안 보거든? 근데 취하 절차나 이런 건 도장까지 아주 깐깐하게 봐. 여담으로 알아보세요. 예. 위임장 내기 싫으면 포괄이임 등록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알아만 두시고요. 0.1초지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리마인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이게 대리인 능력에서 문제가 되는 사유고요. 위임장 안 내면 사유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 이거 전부 다 문제 있으면 보전 명령 갑니다. 46조 위반으로 봐요. 무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유 절차. 대리인 권한에서 대리인 능력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가 있을 때 특허청 조치는 보전 명령을 무효할 수 있다. 사유 절차. 6조 출존특 신청 후 불복 다 안 까먹었죠? 출, 존, 특, 신청, 우 이게 거불심 불복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1차형이에요. 대리권 불소멸. 여기다가 정리하면 중단 문제는 사유 절차야. 사유 절차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거 사례제인드 포함해서 계속 연습할 거예요. 사유가 이거 왜 쉬운 문제 안 나오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사능합수 사상 이따 또 나옵니다. 이거 이따 또 나오니까 또 볼게요. 사능합수 사상 본인 사망, 능력상실, 합병에 따라 소멸, 수탁자 임무 종료, 뭐 법정대리인 사상, 대표자 사상, 그 다음에 파산간제인 사상, 사능합수 사상. 단 임의대리인 존재하면 중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권 불소멸 여기요. 임의대리인 존재하면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아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능합수 사상이 돼도 임의대리인 존재하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능합수 사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능합수 사상, 법정대리인 사상하고 똑같은데 여긴 사능소변으로 돼 있어. 이 사능소변이 자격상실하고 똑같은 거거든. 아무거나 외워도 돼. 이거 1차 때 했던 거죠. 무슨 소리냐면 본인 사망, 능력상실, 합병, 수탁자 임무 종료 이거랑 여기 지금 사능, 소변이 있는데 이거 다 합해서 상실이라고 상실. 이거 다 합해서 상실이라고. 어느 거로 외워도 된다고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 사능합수 여기 똑같고요. 이거 사능합수 여기가 똑같다고. 대리권 불소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사능소변으로 돼 있다고요. 근데 능소변이 여기 상하고 똑같다고 사실. 2차는 정확하게 조문 워딩을 안 써도 됩니다. 그 취지로 써도 되고 오히려 조문 워딩 그대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 교수님들도 있고요. 사상으로 외워도 됩니다. 아니면 사능소변으로 외워도 되고요. 대리권 불소멸이 여기서 나옵니다. 중단 문제 나왔을 때 사유에서 간단히 치는 거 정도만 나옵니다. 간단히 치는 거 정도. 이거 만나면 중단 다 정리해볼까요? 절차는 뭐예요? 1, 2, 3 쓰는 거야. 수개신청, 수개명령, 수개명령 요청. 수개할자가 수개신청하거나 수개할자가 수개신청하지 않으면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서 수개할자 찾아내갖고 찾아낸다는 것은 그 정부 행정 시스템 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찾아내서 그 주소지로 수개 명령하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있는 절차 대표적인 게 특허 무효심판이에요. 특허 무효심판은 저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랬을 때 멈춰. 빨리 진행해달라고. 그 수개 명령 요청. 이 다음에 여기는 수개 결정됐을 때 속해. 여기는 수개 명령하고 지정기간 내 수개 지정 끝까지 안 하면 수개 간주하고 속해. 여기도 수개 간주하고 속해. 어쨌건 다 수개가 되면 속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수개가 되면 속해. 여긴 수개 결정되고 속해. 여긴 수개 간주돼서 수개가 되고 속해. 근데 시험 문제에 속행까지는 잘 안 나올 거야. 사유 절차 정도까지 나올 거야. 근데 굳이 그 뒤까지 쓰다면
여긴 수계 결정 후 속행. 여긴 수계 간주되죠. 기간 내에 수계 신청 안 하면. 그리고 속행. 속행이 다시 시작한다고.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다. 얘 두 개만 알아두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2차에서는 이런 거 잘 나오지도 않아. 시험 문제가.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나머지 주문들은 2차에 절대 안 나와요. 개별 대리 이런 거 2차에 절대 안 나옵니다.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각자가 절차 진행할 수 있다. 1차에도 잘 안 나오지. 넘어갑니다. 여기에 뭐 얘기들이 많이 써 있는데요. 2차에서 잡을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 그냥 가볍게 긋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례제 핸드북에는 여기 말 쓰는 것들이 거의 없지. 그냥 간단히 보세요. 이 포맷으로 이 포맷으로 보시면 돼. 이 포맷으로. 이것도 네모박스 하나 쳐드릴까? 네모박스가 암기에 심리적으로 되게 큰 이점이 있답니다. 네모박스 치면은 그냥 뭔가 외워진 듯한 느낌이 난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방법은 1차가 끝났으니까 다들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죠. 제가 단권화라 그러잖아. 단권화가 이렇게 네모박스 친 것처럼 여러분들 포스트잇과 노트를 여기다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메인 교재에다가. 법정대리인 간단히 보면 되고요. 이거 너무 쉬워. 법률에 따라서 대리인이 된 자, 임의대리인, 지가 의사에 따라서 시킨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자, 이건 지가 시킨 자, 정인 이름인데 거의 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2차에 안 나옵니다. 포괄인 범위 내에서 추론해서 서류 제출 수령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게 거의 안 나오고 내가 이거 근데 너무 유명한 쟁점이어서 2차에 안 나오던데 이거 우리 사례제 핸드북에서 하나 할 겁니다. 이거 혹시 사례 기억나세요? 근데 너무 유명해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 적어요. 예. 갑이 출원했는데 을 대리 줬습니다. 근데 얘한테 포괄임 줬어요. 포괄임 줬다는 거는 이 뜻이 있습니다. 이거 사례제 핸드북에 있어요. 서류 송달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있다는 소리요. 대리인 능력하고 권한이 똑같습니다. 그 기억나죠? 얘 거저 결정됐어. 그 을한테 송달해. 을이 받았어. 근데 받고 나서 직원이 갖다 버렸어. 발로 차버려갖고. 이거 기억나죠? 그리고 3달이 지났어요. 한참 지나서 여기서 갑이 추후보완해. 추후보완이 인정되냐 안 되냐가 목차가 2개입니다. 사례진들에서 또 할 건데 얘는 너무 유명한 쟁점이기 때문에 제 사례진들 그대로 목차 써야 됩니다.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 1. 을 받았단 말이야. 이게 대리인이 아니고 사기꾼이 받잖아? 아무도 안 받은 거예요. 그거 체크. 얘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대리인지는 이걸로 하는 거라고. 그게 이 문제예요. 포괄임 받은 사람은 서류 수령도 대리권이 인정된다. 대리권이 인정되니까 을이 받은 건 갑이 받은 것처럼 된다고. 이거 할 때 한 줄 치는 거. 을이 송달에 대해서 대리권 존재하냐? 존재하면 대리인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3개월이라는 것은 출원이 받았을 때부터 3개월, 대리인이 받았을 때 3개월, 각각 받았을 때 3개월씩 각각 주냐? 그거. 아니다. 출원인 대리인 중 최초 받았을 때부터 3개월 카운팅한다. 그 다음 3번째. 그러면 3개월 지났단 말이야. 얘가 대리권도 있고 출원인 대리인 중 처음 받은 날부터인데 얘가 처음 받았잖아. 3개월 다 지나서 할 때 그 다음 게 뭐야? 그 다음 게 책임불가 사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범위는 갑, 을만이 아니라 을의 직원까지 다 포함. 이거요. 그걸 대리인의 보조인이라고 하죠. 대리인의 보조인까지 다 포함. 저거 1차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에서 직원분들이 송달받습니다. 보통. 우리는 보통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 다운 직원분들이 받아요. 그러면 사무실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무실은 직원이 다운받은 다음에 프린트해. 프린트해서 담당 변리사 줘. 이거 뭐 A 변리사가 했던 건이면 A 변리사 주고. 아니 출원을 누가 했냐고. 그 사람한테 거저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변리사한테 이제 프린트 갖다 주는 과정에서 발로 쳐서 버려버린 거야. 버려버려갖고 변리사도 모르고 직원은 줬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상황. 이게 대리인의 보조인의 실수인 거지. 대리인의 보조인의 실수. 그럼 변리사는 몰랐다고. 변리사 모르면 대리인의 보조인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인 실수도 대리인 실수고 대리인 실수는 본인 실수를 보기 때문에 치워봐는 안 된다. 그 라인 탈 때 한 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대리권 범위 거의 뭐 쓸만 없고요. 쌍방대리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저희한테는 업계에서는 컴플리트 체크라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현중 너한테 저 권리범위 심판 아니면 무효 심판 하나 주려고 하는데 저 특허권자가 얘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메일이 먼저 와요. 그럼 제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이 쌍만 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특허권자 너 대리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컴플리트 체크라고 합니다. 시험용으로 안 나와. 기타 이런 거 절대 시험지 안 나옵니다. 1차에서도 잘 안 나오는 거 2차에 뭐 나올 게 없어요. 요 정도 정의합니다. 여기까지 본인과 대리인 능력 1차 때 배웠던 거 빠르게 한번 개괄해 봤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샘플 문제는 우리 1번에서 이미 연습을 했습니다. 사례자 핸드북. 복수 당사자. 아유, 이것도 시험지 나올 게 없어요, 2차는. 그냥 1차 때 배웠던 거 간단히 리마인드하고 빨리 넘어가세요. 아무 쓰잘데가 없는 겁니다. 대표자 있으면 대표자만 절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문에 안 써 있는데 서면 송달도 대표자한테만 보내요.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만 서류 제출할 수 있고 이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고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 제출하면은 몰라도 됩니다. 이거 보정명령 날라와요. 네가 뭔데 절차 진행하고 있냐고. 그다음에 서류 송달도 대표자한테만 보내줍니다. 대표자 없으면 각자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출전 투 신청 후 불복에서 특복된 거 11조이랑 각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대표자도 특별위임장 같은 거 비슷한 거 받아와야 돼. 이 대표자가 대리인하고 비슷한 취급해요. 그래서 위임장 같은 거 받아와야 됩니다. 이게 특별위임장 받아와야 되고 이건 뭐 지들끼리 같이 진행하면 되는 거고. 다 1차용.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출존 특복 빼고요. 신청 후 불, 거불심. 아까 6조에서 특복 빼고 나머지.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요. 대표자 서면 증명 이게 다 위임장 비슷한 거 내야 돼요. 대표자는 대리인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본인이어서 대리인은 아닌데 다 비슷한 위임장 같은 거 포맷을 내야 됩니다. 됐어. 다 쓸데없는 소리고. 공동 출원인 송달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기 송달 쪽. 그거 뭐 2차에 뭐 나온 적이 없어요.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첫 번째 판례는 뭐 이거 1차에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냥 실무적인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표자리 선정하지 않으면 제일 위에 써 있는 사람 한 명한테만 서류 보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받은 날부터 받은 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1차 할 때부터. 출원인, 대리인 중 아무나 제일 먼저 받은 날부터 받은 날이다. 출원인이 여러 명이야. 대리인이 여러 명이야. 그들 중 아무나 제일 먼저 받은 날부터 카운팅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보통 제일 위에 써 있는 사람한테 보내주고요.
이건 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공동출원 중 가장 위쪽이 기대되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표자 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자는 선임돼야지 대표자가 되는 거지. 예, 이건 아주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넘어가도 돼요. 공소송달 아까 얘기했습니다. 당사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원의 주소가 불명일 때만 공소송달 가능하지 1인의 주소가 불명일 때 공소송달하는 것은 위법하다. 위법하다는 거 아예 송달이 안 된 거고요. 송달이 안 됐으면 카운팅이 안 된 거고요. 언제든지 거부심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빠르게 한번 넘겼습니다. 오늘 수업은 전부 다 강약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차에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갖다 버리세요라고 해도 내가 불안감이 있으면 그 다음 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2차 기본 강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이거 2차엔 절대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럼 쓸데있는 게 뭐냐? 판례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사례집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기본 강의 존재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예 자신이 없으면은 그 다음 쓸데있는 거를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불안감이 자꾸 있으면서. 그래서 잡는 거니까. 제가 원하는 목표대로 강약 조절하면서 불안감만 없애세요. 1차 때 까먹었던 거. 다음, 무효하고 반려. 이것도 했다. 우리 1번 사례제핸드북에서. 1번 문제에서. 사유조차 보시면 되고요. 1차처럼 되게 복잡한 사유는 안 나올 겁니다. 단순한 사유 나올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1번 사례제핸드북에서 나왔던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없이 혼자 있었고 제외자가 특권인 없이 혼자 있었고 그게 나왔는데요. 사유가 그거지.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없으면 보정명령, 그 다음에 제외자가 특권이 없으면 반려사유. 절차는 보정명령에서 보정명령하고 무효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려사유는 반려를 통제하고 반려한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사례제핸드북 1번에서 했던 건데 거기 좀 특이한 게 나왔어. 이건 1차 때 안 했지. 우리가 실무에서는 방식 심사가 반려 먼저 하고 무효합니다. 순서대로 해요. 사례제핸드북 1번 문제가 반려 사유와 무효 사유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럴 땐 반려예요. 반려를 먼저 하고 무효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요 사유 한번 체크만 해볼까요? 반려. 이건 1차 때도 많이 했네요. 중대한 하자, 무효 사유는 덜 중대한 하자. 그렇게 구분이 있었죠. 반려 사유는 아주 중대한 하자. 야, 이건 1차용. 고객 번호나 주소 안 쓴 경우. 그 다음에 명세서 안 쓴 경우. 발명의 설명 안 쓴 경우. 그 다음에 분리출원은 이거는 답안지에 가끔 쓸 말이 있으려나? 분리출원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얘만 좀 정리해 볼까요? 나오니 쓸데없는 거고. 근데 이것도 메인 쟁점으로 나오진 않고요. 보론 정도로 나올 겁니다. 보론. 분리출원은 이거 전부 반려사유예요. 외국어 임시명세서 못하고요. 제재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분리출원은 시간 걸릴 수 있는 외국어 출원 못하고, 그 다음에 시간 걸릴 수 있는 임시명세서 출원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재분할, 재분리, 재변경 못하고 재심사 청구 못해요. 재분할이라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원출원했어. 이걸로 분할 출원했어. 이걸로 또 분할할 수 있어요. 이걸 재분할이라 그래. 재분할하면 출원일자 여기로 잡혀요. 이거 저 1차 때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본 애들이 가끔 이거 해. 이거 거저일정 받아. 분할해서 또 해. 또 거저일정 나와. 또 분할해. 뭐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끝날 때까지 거저일정 안 나오려고 계속 하는 그 이상한 행각이 있습니다. 그걸 재분할이라고 그래. 재분리는 저겁니다. 이거 분리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재분할 안 돼요. 이게 제재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심사 청구 안 된다는 거. 뭔지 알죠? 외국어 임시명세서 안 되고 재분할, 재분리, 재변경, 재심사 청구 안 됩니다. 재심사 청구. 분리출원, 재심사 청구 못 해요.
그 다음에 야 이건 유치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사례제인되고 1번에서 했어요. 특허 관련 없이 한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지나가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그 임시명세서 출원해서 보심조 제한이 있어요. 임시명세서 출원 상태에서는 청구범위 제출하지 않으면은 발명설명이나 도면 이런 거 보정 못합니다. 청구범위 제출하면서 전면 보정해야지만 발명설명 도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보정 안 되고 청구범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청구 출원 못하고요. 조기공개 신청 못해요. 보심조 제한. 뭐 지나가면서 그냥 짧게 한 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응되는 게 외국어 출원이죠. 부분 변심조 이런 거는 뭐 짧게는 나올 수 있어요. 글쎄요. 임시명세서 외국어 출원이 이제 한번 다시 나올 타임은 됐습니다.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 나오면은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똑같이 잘 푸셔야 돼요. 얘네 위반하면 다 반려사유. 보심조, 보분변심조. 보심조, 보분변심조. 이게 12호가 외국어 출원이었고요. 보심조, 보분변심조. 이어서 재심사 청구는 글쎄요, 이건 좀 1차용인데 특유 반려사유 이건 좀 1차용입니다. 보정 안 하면은 반려예요. 무조건 보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심사에 따른 거저 결정이 있으면 못합니다. 실무에선 네모박스 치면서 나온다 그랬어요. 거불심 먼저 있으면 못해요. 이게 1차나 2차나 가끔 나오는데요. 거불심하고 재심사 청구는 택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출원 아예 재심사 청구 못하고요. 재심사 청구 특유 반려사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메인 쟁점은 절대 안 나오고요. 지나가면서 보론격으로 한 줄 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리마인드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반려율 잠깐 있습니다. 여기 뭐 길게 써있는데 잡다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반려율 통지하고 반려한다. 보정으로서 하자치유 안 된다. 이렇게 짧게 쓰시면 그 끝입니다. 뭐 별소리 다 써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반환 신청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라고 했었잖아요. 1차에서는. 2차는 그거 절대 안 나옵니다. 반환 신청. 반환 신청이라는 것은 반려사유가 없는데 쪽팔려갖고 빨리빨리 그냥 빠꾸 놔주세요. 이겁니다. 아유, 이런 거 저 1차유도 안 나오지, 이거는. 1차유도 안 나오고 2차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요 정도. 사유 절차였습니다. 사유 절차. 그 중에서 주요 사유 몇 개만 좀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고유번호 주소 안 쓴 경우, 그 다음에 임시명세서 할 때 청구범위만 안 쓸 수 있을지 발명의 설명 안 쓰면 안 돼요. 발명의 설명. 그리고 분리출원 특유 반려사유 요 정도 좀 알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GS 할 때 또 연습할 겁니다. 외국어 임시명세서 안 되고 제재 안 됩니다. 외국어 임시명세서 안 되고 제재 안 돼요. 이것도 똑같이 네모박스일까? 그 다음에 특허 관련 없는 경우 이거는 사례제인데 뭐 1번에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시명세서 보심조, 외국어 출원 보훈변심조, 재심사 청구, 특유 반려사유 요 정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유 절차. 관련 문제는 그 필요 없어. 나중에 하겠습니다. 무효사유. 3조이란 이게 미성년자. 그 다음에 6조가 특별위임장. 3조이랑 6조 방식수수료. 3조이랑 6조 방식수수료. 3조이랑 6조 방식수수료.
절차는 보정명령 한 다음에 무효로 할 수 있다. 심플합니다. 보정명령 한 다음에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런 거 전부 다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복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추후 보완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추후 보완 말 나온 김에 그냥 개괄만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잘. 아까 정도 거나 거불심 출원인이 깜짝 놀라고 청구한 거 그 정도나 나오지 나머지는 잘 안 나오는데요. 그냥 1차 때 했던 거 개괄만 하겠습니다. 추후 보완. 대상 17조 거불심 재심 그 다음에 67조의 3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81조의 3 등록료 유지료 합해서 특허료라고 하고 16조 2항 보정명령 사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여기는 다 개정됐습니다. 정당 사유, 정당 사유, 정당 사유. 기간 2개월 1년. 여기까지만 개괄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고요. 이거 심판청구서 각하 결정이나 보전명령 같은 경우는 뒤에서 또 다시 할 겁니다.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본인, 대리인, 그 다음에 반려 절차 무효, 사유 절차는 라인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기간만 좀 봤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얘는 쟁점이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근데 2차 시험에 그거 나오질 않으니까 전부 다 연장, 추후 보완, 정지. 계산 쫄지 마세요. 스텝 1. 올해 1차 시험에 굳이 초일 산입하는 문제로 나왔다가 조금 아쉽게도 전원 정답 됐습니다. 그래서 1차나 2차나 절대 초일 산입하는 거 굳이 억지로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난리 났거든요. 괜히 잘못했다가 전원 정답 돼갖고. 점 있고 웬만하면 초일 불산입하세요. 만약에 초일 산입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면 되게 어색하게 문장이 나올 겁니다. 해당 월 또는 연 더하고요. 그거에 전날로 오고 하실 수 있죠? 마지막 공휴일 체크하고 요거 기회되면 사례자 핸드북이나 이런 데서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계산. 연장은 이거 1차에서 맨날 주구장창 나오는 거. 요번에 1차 시험에 이거 대놓고 저랑 하던 거 대비 문제 나왔거든요. 법정, 지정 나눠서 법정 기간은 132조의 17, 거불심 청구 기간만 가능합니다. 지정 기간은 제한 없어요. 다 돼요. 얘는 1회에 한해서 30일에서 연장 가능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횟수나 기간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재해자는 1회에 60일, 재내자는 1회에 30일 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 제3자 이해관계 고려해서 아무렇게나 합니다. 담당 심사관님마다 누구는 6개월 주고 누구는 4개월 주고 막 해줘요. 이해관계 고려해서 실무자가 적절히 판단. 청구조는 직권으로 가능하고요. 단축은 법정기간 절대 안 됩니다. 지정기간은 청구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 1차용이지. 이게 연장. 추후반 아까 정리했고 정지는 조금 있다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기간 쟁점이에요.
조문은 특별하게 체크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계산에서 이런 판례 2차 시험은 절대 안 나옵니다. 심결치료 소송은 특허에 관한 절차로 보지 않아서 근로자의 날을 공율로 보진 않아요. 이거 판례 강의에서 했던 건데 절대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 법정기간 연장하고 지정기간 연장 단축 아까 필기했던 거 그게 답니다. 근데 거의 1차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필기만 리마인드 하시면 넘어가도 돼. 뭐 2차에서 할 게 없어요 여기. 길 같은 건 2차 시험에 안 나와요. 90리길 얘기하는 겁니다. 추후보안 아까 다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정당 사유로 완화한 개정이 있는데 이거 개정사항도 2차에 나올 만한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개정이라는 것은 1차나 2차나 다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거는 2차 시험용이 아니에요. 1차 시험용도 아니고. 밑줄만 잠깐 보면 당사가 권리구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책임 있고 이것도 책임 있고 저것도 책임 있다는 거예요. 추후보안 조문이 있는데 뭘 써먹을 수가 없어. 그 당사자 구제를 위해서 요건을 완화, 합리적 기준을 완화. 정당 사유라는 것은 뭐 이제 지가 입증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 거 없어요. 판례를 통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거. 이것도 정당, 이것도 정당, 이것도 정당. 근데 심사규칙에서 예시한 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원했다. 수수료 자동이체 내가 그 계좌번호 잘못해갖고 딴 놈한테 줘버렸다. 내가 특허청한테 줘야 될 걸 딴 놈한테 줬다. 요 정도. 이거 완전히 시험 문제 나오면 취지, 권리자 구제 확대를 위해서 완화했다. 정당 사유 대표적 예로는 이거 심사규칙은 특허청에서 만든 개정법 소개 자료거든요. 지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자동이체 오류 등이 있다. 이게 다야. 혹시 나온다면.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주관적 범위는 여기요. 당사자 대리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보조인도 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대리인 보조인이 책임 있는 사유. 그러니까 실수했으면은 그거 추후 보완 안 된다. 이거 아까 했던 겁니다. 요 정도. 네. 그 다음에 기간 쪽이, 이제 절차 중단과 중지 조금 정리를 할 건데, 그건 아마 뒤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 정지는 뒤에서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섹션 넘어가겠습니다.